사실 저는 어떤 하천 뭐 정비나 이런 쪽에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는 아닙니다. 주로 이제 어떤 뭐 물환경 관리 또뭐 수자원 정책 이런 분야에서 주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하천 정비와 관련된 보고서들을 검토를 이제 제도적으로 좀 하면서, 야, 이게 정말 필요할까, 이렇게 많은 보고서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 느끼면서 제가 아마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좀 있겠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제가 느낀 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관련 제도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하천법하고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법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 관련 법제가 한 20, 핵심적인 한 20가지 되는데, 법을 만들고 그 안에는 반드시 계획들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법들이, 계획들이 이게 중첩되고 상충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 관리 체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주로 이제 이 큰 강과 또 중소규모 하천, 그 행정안전부가 소하천 이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계획을 저도 명확하게 이 안에 이제 뭐 참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계획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또 연계성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정립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무슨 하천 정비 무슨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염부하량 산정을 하고 뭐 수질 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할까? 어마어마한 분량들이 그런 쪽으로 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유역 환경조사, 기초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생태 건강성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제 다뤄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중복되고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좀 생각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또 변경을 하고 이런 사업 계획을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종합계획이다. 하천관리 계획만 있으면 뭐 위험관리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결국은 뒤에 가서 사업 내용을 보면은 다 정기계획 중심으로 되어 있고, 소하천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0년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이수, 치수, 친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 안에 그 하천별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소하천 정비 계획에서 이 지방하천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잘 아무리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이러한 그 하천 계획들이 치수 중심, 방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환경 기존이죠. 기존의 국토부와 환경부가 이렇게 너도나도 생태 중심으로 뭘 하겠다고 이제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하면서 추진을 해왔죠, 지금까지. 소하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역시 이제 방제, 특히 행정안전부에 소관이다 보니까 계획상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의미는 없고, 결국 다 이제 그 치수계획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저도 하천을 많이 다녀봤는데, 소하천 특히 더 이 호안 또 제방 콘크리트 직강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시하천이 많이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소하천들이 이제 농촌 지역이 많은데, 하천 안에 보면 농촌 잔재물이랄까요? 농산물 잔재물이랄까요? 비닐류, 무슨 그 농약 관련된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방치되어 있는. 야, 그게 이거 다 또 결국은 하면 되는구나. 하천 관리 방향이 좀 올바르게 좀 잡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이 이제 전환사업 지방으로 이양이 됐죠. 완전히 관리 전환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강원도 얘기를 좀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저희들 강원도가 고도가 백두대간 출구로 해서 고도가 굉장히 높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요거 이제 북한강 수계고 요게 이제 남한강 수계면인데 뭐 40만, 50만 인구가 살다 보니까 사실 하천이 굉장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든 것이죠. 지금 강원도에는 246개의 지방하천이 있고 그거의 한 10배 되는 소하천 개수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강원도 밀도 굉장히 낮죠. 전국 도 단위보다도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굳이 이게 뭐 하천에 손을 대야 될까라는 개념이 저는 많이 이제 그동안 들어왔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구 밀도가 작고 굉장히 고도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다녀보면 굉장히 우수한 하천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천부의 종점이죠. 말단부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야 정말 강원도 좋은 하천 많구나라고 인식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면서 야 정비를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굉장히 이것도 지방하천 다 지방하천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정비들을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 관련된 보고서들을 보면서 너무 복잡해요. 이게 무슨 뭐 하는 건지를 제가 이제 검토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혼동이 될 정도니까 이제 하천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 용역 강원도에서 나가는 기본 계획이 있고 하천 대상 관리 포함해서 하고 재수립이 있고 변경이 있고 부분 변경도 있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대략 보니까 한 개의 하천 계획 수립하는데 대략 밑에 뭐 써놨지만 뭐 천천만배입니다. 물론 하천 크기도 있고 약간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대략 한 2.5억 정도 들어가더라 계획 수립하는데. 근데 보고서도 굉장히 무겁죠. 그다음에 다양한 것이. 그래서 이거 이제 최근에 한 2, 3년에 그 도에서 이제 나간 또 이 권역은 환경부지만 이렇게 6개 하천에 뭐 6억 100만 천만 원 그거죠. 이건 저거네요. 전략환경평가. 기획 수립하는데 3개에 뭐 6억 7천. 한 개 하는데도 뭐 거의 8억 원 되고요. 이것도 뭐 5억 정도 되고. 기획 수립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요. 근데 강원도 246개 하천 10년마다 이런 개념을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10년에 610억 계획 수립하는 데만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계획을 다 수립을 못해요. 그만 대략 보면 10몇억 정도 이렇게 이제 매년 예산 책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이제 계획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제 권역 단위로 지금 이제 계획 수립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하천은 저는 대략 봤을 때 이 시군에서는 전부 다 시행을 합니다. 계획 수립해요. 이것도 역시 계획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종합계획이 있고 변경이 있고 또 재수립도 있고 지형도면고시도 있고 이거와 또 전략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이것들이 나갔는데 대략 이것도 좀 기존의 자료를 쭉 보니까 한 개 하천당 0.5억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야 10년에 1,200억씩 들어가야 될까 계획 수립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년에 120억, 18개 시군 재정도 뭐 넉넉지 않은 시군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또 5년마다 또 해야 되죠. 또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법에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그 이외에 또 추가적인 계획들이 다 있죠. 중기 계획도 있고 시행 계획이 있고 실시 설계가 있고 소규모 환경을 평가도 있고 너무도 많은 행정적인 또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하는 그런 상황.
그럼 역시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그 안에 사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업량들을 몇 개, 이것도 최근에 걸 좀 몇 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업량이 이렇습니다. 하천에 이렇게 한 개, 예를 들어서 한 단가입니다. 그러면 100만, 1000만억, 10억, 1000억이죠. 1100억씩 사업. 야, 이것도 1200억, 뭐, 계획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 사업의 계획 안에 보면 전부 다 사업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축제공, 호환공, 구조물공, 보상비,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관 같은 경우 이렇게 보상비, 부대공, 구조물공 뭐 이렇게 돼요. 다 아마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계획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지천을 계획하는데 무슨 천 이름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못 바꾼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 그냥 갖다 놓고 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보면은 대개 하천당 한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몇 개 이제 하천도 쭉.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1년에 대략 강원도가 해야 될 사업이 한 3,700억 정도 된다. 또 소하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50년 비도를 이렇게 계획 쓰는데 37개에 이렇게 260억, 여기는 2,300억, 23개 있었는데 한 개 하천당 1,000억씩 들어가네요. 이런 데도 있고, 최근에 어디 이런 하천별로 이렇게 뭐 7억, 10억, 30억 뭐 이런 식으로 50억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천당 소하천에도 이렇게 이제 정비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계략 계산해 보니까 한 5천억 정도 되더라. 1년에 소하천에 정비하는데 5천억씩 1년에 들어가야 될까? 근데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도에서 이제 각종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도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실제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 정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게 이제 실제 계획한 것이 이렇게 3조, 7조 되니까 10조 되네요. 한 15년간 한 10조 정도의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제 우선순위 두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행률은 그거의 한 절반 좀 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좀 많이 하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한 1,200억, 소하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200억 정도를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0년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도 하천관리가 지방 이양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정비와 관련된 어떤 뭐랄까, 이건 좀 활발하지 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전망은 들어요. 아무래도 지방 조정이 이렇게 넉넉지 않고 이렇게 좀 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존에 이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 60에 지방비 40,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대 50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왔고, 26년까지는 어떻게든 정부에서 이제 배려를 아마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완전히 저희들이 이제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사례를 잠깐 찾아봤는데, 일본도 우리 관리체계가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수계를 구분을 이렇게 좀 해놓고 1급 수계, 2급 수계, 단독 수계, 이제 이게 이제 2급 수계, 1급 수계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이제 1급 하천, 2급 하천, 중용 하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국가 하천 개념이고 지방 하천, 소 하천 개념이 되겠죠.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은 국가가 많이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대부분 하천에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거죠. 일본의 하천법을 좀 들여다보니까 일본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물 관련 법도 그렇고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천법에 보면 하천관리자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하천의 정비를 실시해야만 할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하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소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나 하루 법 그게 좀 다섯 바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소하천은 그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여기 이제 법제 안에도 보니까 하천법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의 하천 관리 체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나타났었는데 13년, 10년 전이죠. 하천법을 개정했는데 이런 제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천협력단체 제도 도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천협력단체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취지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하천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하는 그런 하천 관리하고 있더라. 현재까지 보면 한 300여 개 단체들이 등록이 돼서 그 활동하는 재정 지원 뭐 정부에서 대부분 정부죠. 교통성이니까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저는 잘 모르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소환전 정비법을 좀 있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왜 정비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물론 이제 기존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게 이런 법으로 좀 바꾸면 안 될까? 소하천 관리법으로 좀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런 중심으로 가야지 왜 정비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하천법에서 좀 통합 관리를 하든가 이런 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의무 계획 이런 것들은 좀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한 하천에 대해서만 좀 하자라는 게 생각입니다. 너무도 이 재정 소요가 너무 많이 든다. 하천 기본력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좀 10년 단위 이런 것들을 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다음에 이외에도 이 전략 환경영향 평가 또 심의 수자관리 심의해야 되지 시설 같은 건설 심의해야지 경관 심의 행정적인 절차들이 뭐 하나 사고하려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행정 비용들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자, 강원도 과제를 좀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쪽 분야 분들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지표 정비율 가지고 굉장히 조금 정비율 높여야 돼요. 그래야 평가를 받고 또 이 사업을 해야 또 국비를 가지고 국비 많이 받아오면 또 평가를 개인적으로 또 평가를 많이 받고 이런 체계에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이 하천 관리에 대해서 좀 이제 통합적으로 좀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지방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가 좀 이 하천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좀 잘 설정을 하고 좀 정책들을 좀 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면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는데 앞에서 일본에서 사례같이 아마도 하천관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 참여형의 하천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